철강산업의 선두주자이면서 영일만의 신화를 창조했던 기적의 포항제철편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역시 서석구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여곡절 역시 포항제철도 있죠? 그렇죠. 이것도 대단하죠. 이 원래 제철 산업이라는 것은 네, 샘물 만드는 제선, 또 강철 만드는 제강, 예, 또 금속을 가공하는 압연, 또 금속 성형 연련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다 종합해가지고 종합 제철소라고 합니다. 아, 근데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승만 정부가 1958년도 강원도 양양에서 하려하다가 그쪽 외자도업이 실패해가지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4.19 이후에도 장면 정부가 시도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경제적으로 너무 열악하니까 예, 사실 종합제철소라는 것은 엄두가 내기도 힘들었어요. 예, 그런데 박정희 정부도 제철소를 추진하려고 했지만은 그때도 외적 도입 등이 난관이 심했어요. 그러다가 이 무모한 짓이라고 해가지고 반대하는 분이었고, 네, 그런데 세계개발은행 IBR들이나 미국 국제개발처도 무슨 소리냐 지금 한국이 지금 아주 시기상조다. 예, 이래가 차관 제공을 거절했죠. 예, 뭐 너무 가난한 나라니까 돈 떼일 염려도 있고 예,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2차 경제개발계획기관에 네. 철강공업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일본으로부터 종합제철소 기술 이전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처음에는 되지 않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면요,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제철소 건설은 어림도 없는 소리다. 그게 웬 말이냐? 그래서 외국에서 차관에 다 거절되는 거예요. 네. 뚱딴지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본 왜 대일청권 자금, 네네. 그때 서독에 갔을 때 국빈 방문 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때 우리가 서독 정부에 차관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그 서독의 정부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게 권고를 했는 거예요. 차관 넣기 어려웠는데 네. 누구 일본에서 식민지 생활 고통을 받았잖냐. 네. 일본하고 외교 관계를 정상으로 수립해가지고 전에 이승만 정부는 너무 거기 권고해도 미국 권고해도 잘 안 되겠으니까 네. 이 제발 일본하고 협력해가지고 차관도 없고 무상으로 보상금도 없고 내가 경제 건설을 도입하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대일청구 자금을 3억, 예. 2억. 그러니까 3억은 무상, 3억 달러 무상, 2억 달러는 차관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 문제는 이게 무상 원조든지 이 차관이든지 일본 정부가 중요한 이행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종합제철소 하려고 하니까 승인해 줍니까? 왜냐하면 일본에서 되지도 않은 기술력 가지고 그 돈도 부족한데 네. 대일청권 가까이 이렇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동의를 안 해준 거죠. 예. 그런데 할 수 없이 이 박태준 사장이 일본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갔다 왔어요. 또 그래서 거기서 학교도 거기서 그렇죠. 또 일본에서 공부도 하고 해서 일본의 인맥이 두터웠어요. 네. 그래서 이 박태준 사장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일본 정부에다가 차관 도입하도록 해라. 그리고 신제철소 거기 가가지고 기술 이전도 받게 해달라. 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유년기부터 대학에서 일본에서 이 생활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던 박태준이가 결국 사장이 일본 정부를 설득하고 일본 제철소를 설득해가지고 기술 이전도 받고 차관 8천만 달러 사용하는 걸 동의를 얻어낸 겁니다. 극적으로.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포항제철을 이렇게 하는 게 있어도 우리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역사 속에 기여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박태준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이 한국 국민을 사랑하는 한국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참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애국심에 또 하나님께서도 감동했고 네. 이 기적을 베푸신 내용인데 예.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네. 허허벌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네. 영일 만의 신화로 불리는 포항제철이 탄생한 네. 정말 비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비화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정부는 그 이제 1963년 5개국 8개사 연합체가 되는 대한국제제철 차관단을 결성했습니다. 정부가 외자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1968년까지 예비협정, 기본협정, 추가협정을 거쳐가지고 1967년 7월에 제철소 부지를 갖다가 포항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9월에 사업 주체로 대한중석강업을 결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립 자본금 총 4억 원, 그리고 정부가 3억 원, 또 사업주인 대한종석, 현재 대구택이죠. 예. 이 1억 원을 출자해가지고 1968년 4월 1일 포항제철이 창립됐어요. 네. 그런데 70년 4월 1일에 이제 착공식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박태준 그 회고에 의하면 실패하면 민족의 반역자가 된다. 왜냐하면 대일청구권 자금도 쓴데 이게 휴지적으로 버리지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각오가 그렇죠. 민족의 반역의 각오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는 거죠. 예. 그래서 총 사업비 600여억 원, 조강 생산 능력 연산 103만 톤. 이 포항제철이 73년 7월 3일 날 중국에서 실었는데요. 그때 일본 니케이 신문도 수출 산업의 토대를 만들었다. 예. 어떻게 열악한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종합제철소가 탄생했느냐. 그래서 일본 니케이 신문에 대서특필하는 겁니다. 참 현 포스코 그렇죠. 이 포항제철 정말 중화공을 통한 경제 발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포항제철을 세운 박태준 이 신화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신화죠. 이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소개를 좀 부탁합니다. 예. 이제 박태준 사장이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양산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일본 와시다 대학, 일본은 그 동경제대 다음으로 우수한 대학이 그 와시다 대학입니다. 예. 동경제대는 국립대학이죠. 와시다 대학은 사립대학으로서 최고봉이었죠. 여기서 기계공학과에 박았어요. 예. 그래서 1945년 해방이 되자 자기는 이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해가지고 육사에 입학했는 거예요. 네. 그래서 6기로 임관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그 박태준이는 사제지간에 했어요. 교관이었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교수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 박태준 사장은 오히려는 가담하지 않았지만은 박정희 정권이 거사 실패할 때는 내 가족 부양을 조금 책임져 달라고 부탁을 한 사람이 박태준입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신뢰관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제지간에서 특별히 이 인물을, 특출한 인물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 군수기장 사령관이었던 이 박정희 장군은 청렴결백하고 평인한 그 박태준을 인사참모로 발탁했는 거예요. 인사참모. 그래가지고 5.16 이후 국가재건 최고회의장, 비서실장, 분신 아닙니까? 비서실장 하면. 그렇죠. 그리고 상공 담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했죠. 그 일본의 그 기계공학과를 다녔으니까 최고의 명문대학이었어. 그리고 드디어 1964년에 대한중석 사장, 제철 보국이라는 설립 모토인 포항제철을 성공시킨 철광왕으로 널리 전국이 영웅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정말 세계 굴지에 조선소가 가능하게 된 것도 포항제철, 현 포스코 때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포항제철 현 포스코의 국제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그 포스코의 그 조광 생산 능력은 태풍 피해로 이제 세계 6위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 기관인 WSD라는 기관이 있어요. 월드 스틸 다이나믹스라는 이 WSD는 그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그 랭킹을 쭉 발표했어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포스코, 그 포항제철이 이제 포스코로 변경했잖아요. 예, 예. 이 포스코가 14년 연속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질적인 경쟁력에서. 경쟁력에서. 그렇죠. 타이 추종을 불러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예. 조선업이 가능한 것은 양질의 철강 생산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포항제철 포스코의 이 위대한 철강 생산 능력이 결국은 우리나라 조선 산업을 세계 최고로 만드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군에 속했던 이 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누가 봐도 택도 없는 짓이라고 손가락질 봐오고 이 불가능하다고 생겼던 그 포항제철 종합제설소를 갖다가 설립해가지고 소위 이 박태준이라는, 그때부터 벌써 사제지간으로서 육사했을 때 이 남다른 청년결벽한, 그리고 아주 재질이 뛰어나고 벌써 일본에서 기계공학과 최고의 명문대 와시대학을 나온 그 인재를 알아보고 포항제철, 결국 포스코 연결되는 위대한 것은 결국은 박태준, 이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이 포항제철 그리고 조선산업,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 산업에 기적을 이룬, 한강의 기적을 이룬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죠. 예. 물론 뭐 앞으로 더 많은 이 전기로 시설이라든지 배터리 소재 산업, 첨단 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튬, 니켈, 예. 또 양극, 음극재 산업, 또 기후 위기 대응, 탄소 발생률 줄이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지만은 포스코 그룹이 그 선두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서 변호사님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저 실록 박정희 우리 대한 언론인회에서 이게 그 회장님께서도 이게 선거 공약으로 하는 것이 실록 박정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면 그 자료를 잘 준비하신 이 장석영 회장님한테도 감사를 드리고요. 예. 특히 우리 이 변우백 방송위원님은 KBS 아나운서 출신이어서 그리고 저 이 활달한 이렇게 수사학적인 잘 설명을 하고 이래서 실록 박정희 여러분들 수고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실록 박정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있으면 저희들 대한언론회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대한언론회는 벌써 전화번호도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실록 박정희를 계속해서 다큐멘터리, 우리가 그 이승만 건국전쟁 다큐멘터리가 대성공을 이뤘잖아요. 저희들도 실록 박정희, 한강의 이적, 박정희 다큐멘터리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 끝나면 또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석구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네. 실록 박정희 영일만의 신화 포항제철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